수능 국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지문은요, 정말로 어려운데요.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그걸 만났을 때 그 기분은요, 아마 여기 보이는 거대한 공룡을 만났을 때 그 위압감 그 자체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해결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것은 국어인가 과학인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 학생들이요,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첫 번째 공룡은요, 바로 따단 긴 지문입니다. 지문이 길면요,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일단 헉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이 긴 지문을 만났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문제, 보기, 지문 이 순서로 읽으면 정말 시간이 단축되는 거 맞죠?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은요? NO! 안 됩니다. 사례를 보죠. 2016학년도 문제인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러지 않았습니까? 왜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했겠습니까? 자, 보기 내용을 보시죠. 증배계수라는 말이 세 번째 줄에 보이시죠? 다섯 번째 줄에는 양자 효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은 어디 있을까요? 지문에 있겠죠. 우리는요, 지문 속의 화제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는 보기의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문을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어려운 게 만나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보기 문제를 풀 때요, 해당되는 문단으로 찾아가겠죠. 그 어려운 내용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문제. 그럼 된 거고요.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 단축의 핵심은요, 왔다 갔다를 줄이는 거예요. 보기 먼저 읽어봐야 다시 지문 가고 다시 보기 오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죠. 우리가 공룡의 전체 윤곽을 살펴야 약점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공룡은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공룡은요. 누구? 너야?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 공룡은요, 바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길었는데 쉬움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데 어려워요.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묻죠. 선생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정말 유리합니까? 정답은요, yes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례를 보세요. 모평인데요. 여기 보면 뭐 진공이 요구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진공 개념 나왔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기체 압력이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 기술 지문을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배경 지식의 포인트죠. 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과학기술 지문을 조금 더 잘 풀어내겠습니까? 배경 지식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출이나 EBS 문제를 푼 다음에요, 그 문제를 버릴 게 아닙니다. 그 지문 속에 있는 과학 원리를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배경 지식을 쌓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한 종류의 공룡을 알잖아요. 그럼 길을 가다가 어떤 새로운 공룡을 만나요. 그래도 더 잘 파악하는 겁니다. 지문도 마찬가지라는 거 명심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공룡 긴 지문, 그리고 두 번째 공룡 어려운 지문 다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고민이 생기죠. 선생님, 그러면 배경 지식을 위해서 이 많은 책들 다 읽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엔트로피 부호를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알고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겠습니까? 모든 내용을 알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수능에서 묻고 싶은 거는요, 어떤 화제를 주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출 분석하고요, EBS 공부하면서 어려운 내용 나왔을 때 그 내용에 충실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면 됩니다. 와, 쉽다. 뭐야? 왜 이렇게 쉽지 이거? 와. 응? 잠깐만. 뭐야 이거? 뭐지? 안 익히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려워. 너무 어려워. 헐. 쉬운 게 뒤에 있었어. 아쉽다. 이제 네 번째 공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과학기술 지문은 어려운데요. 먼저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요, 예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한이 있죠. 80분의 시간에 풀어야 되고요. 그런데 어려운 걸 먼저 풀게 되면 그걸 완벽하게 풀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만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무한정 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뒤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분명히 오답률 탑5 안에 중심에 있거든요, 여러분. 쉬운 걸 먼저 푸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걸 뒤로 보내니까 과학기술 지문은 뒤쪽으로 갈수록 좋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공룡을 만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공룡은요, 우리가 만날 5번째 공룡입니다. 선생님, 지문을 읽으면서 혹시나 더 중요한 정보가 따로 있나요? 라고 묻죠. 바로 비례, 반비례, 그리고 사칙 연산 표현이 이에 해당할 겁니다. 자,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요, 뭔가 수학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당황합니다. 그런데요, 잘 읽어보면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계산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9월 모평 기출인데요. 여러분 보시죠.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이라고 시작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밑줄이 되어 있네요. 포화송비를 설명했어요. 자, 포화송비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요,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서 구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 중에서도 나눗셈. 나눗셈은요, 반드시 여러분 분수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분모, 분자로 표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해요. 비례, 반비례 나오면 항상 V표 하시고요. 그리고 곱셈도 당연히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중요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글을 읽을 때는요, 흔적을 남겨야 해요. 과자를 떨어뜨려 놓아야 다시 그 길을 돌아갈 수 있는 동화처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례, 반비례, 사칙연산 어떻게 하라? V표, V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들, 두려워해도 됩니다. 나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